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미국의 연준 그리고 중국 봉쇄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Fed report slight or modest economic growth. 연준은 일부 지역에서 경제 성장세가 느려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공개한 베이지북에서는 최근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하거나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베이지북은 4월부터 5월 23일까지 총 12개 연행 관할 구역의 경제 흐름을 평가한 거고요. 이는 6월에 FOMC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직전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고 한 점과 비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통화 긴축 노력에 수요가 점차 둔화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통화 긴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데일리 총재는 최소 6월과 7월까지는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도달해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블러드 총재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야 한다고 주장해온 분입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제로 코로나 봉쇄를 1일 해제하면서 경제도 점차 회복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간의 초강력 통제가 경제 곳곳에 남긴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28일입니다. 4월 6일부터 전면 봉쇄로 전환이 됐고요. 봉쇄는 없을 것이라는 당국의 호언장담이 순차적과 또 전면이라는 2번의 배신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같은 달 말부터 제로 코로나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하이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까지는 총 65일이 소요됐고요. 이마저도 고위험과 중위험 지역의 주민은 아직 예외입니다. 상하이는 경제 수도로 불릴 정도로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봉쇄는 이런 거대 경제 도시조차 멈추게 만들었죠. 봉쇄 영향이 본격화된 이 4월부터는 생산과 투자에도 폭풍이 몰아쳤는데요. 4월 산업 생산은 1년 전에 비해 61% 줄었고 물류는 상하이만의 컨테이너선 물동량이 2014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상하이는 세계 최대 무역과 공업 도시 중 하나면서도 중국 경제 전반을 이루는 지역인데요. 이 상하이시가 도시 기능 정상화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충격을 상쇄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복을 위한 인력과 원자재 그리고 물류 공급을 한꺼번에 여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이고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이러한 중국의 특성을 고려해 올해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 보셨습니다.